다 죽자. 미국 근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절망망으로 쌓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바닥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기간이란 문제, 시간이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얼만큼 올라갈지 얼만큼 내려갈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기간이고, 그러한 시간에 따른 대등수치 변화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지금 내년 이제 상반기 중으로는 안으로는 저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 8.2%가 올랐는데 이거는 전년 동월비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년 동월비죠. 그러니까 저번 달을 비교하면은 지금 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지금 소식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근원 물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크죠. 그런데 제외한 이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변동성이 큰 물품들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이 바로 근원 물가지수는 전월 동월보다 6.6%, 전월 동월입니다. 전월보다는 0.6% 갖고 오른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거는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물가는 서서히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물가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꼭지를 쳤죠. 제가 말했던 5, 6월 달 그 정도 이제 꼭지를 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이거는 그냥 CPI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놀라운 것은 근원 CPI죠. 근원 CPI. 네. 변동성이 큰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근원 CPI를 보니까 이것은 최대로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이 또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 임대료란 거죠.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시장 굉장히 지금 임대료 시장도 굉장히 지금 집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국 경제를 지금 기초 체력을 떠받치고 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6.6% 올랐고, 주택 가격이 또 계속 또 올라갑니다. 어떤 유튜버는 미국이 지금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탄탄해요. 전달보다는 0.7% 또 상승했죠. 그것이 지금 전체 물가의 40%를 차지하는 주거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거비는 무엇이냐면은 주택 가격은 우리가 물가 지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CPI, 근원 CPI 다 포함이 안 돼요. 여기서 포함되는 건 뭐죠? 주거비입니다. 이거 주거비. 그러니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우리가 물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물가에 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번 오르면 변하지 않는 품목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교통비와 의료비 등을 경지성 있는 물품도 올랐는데 가장 큰 요인 자체가 지금 주택 임대료다. 임대료. 주택 가격은 고려 대상 아닙니다. 물가 지수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어딥니까? 러시아, 유럽이든 간에 주택 가격 자체의 변동은 물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택의 임대료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월세겠죠. 이거는 물가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품목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거비란 거죠. 네, 전 세계 똑같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다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근원 물가, 특히 주택 임대료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전 세계 물가를 지금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지금 주택 임대료 근원 물가가 올라갑니까? 바로 이겁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 맥도날드에서요 한 시간만 일해도 대충 그냥 서빙을 해도요 31,700원 받아요.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3배. 그 임금이 워낙 좋다는 겁니다. 임금. 그럼 임금이 왜 그리 좋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좋죠. 네, 고용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임금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고용시장.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에요.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완전 고용일 정도로 사람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일자리는 지금 막 미어 터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네,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임금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유가 있죠. 왜 미국의 일자리는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유는요.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 이 가장 큰 이유가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일자리 35,000개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여기서 미국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네. 베트남도 있을 건데 베트남도 있고 베트남은 공장이 많다가 또 미국으로 또 이전 이거는 미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 공장들이 베트남에 만들었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네,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뭐 영국도 있고 지금 인도도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 공장을 미국으로 갑니다. 공장이 다. 회사. 네, 그다음에 법인들. 그다음에 여기 따르는 게 하청이 있겠죠. 하청업체, 밴드. 수많은 부품업체 다 미국으로 공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만 지금 미국 일자리 35,000개를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는 마이너스 35,000개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의 일자리는 마이너스 35,000개가 사라지겠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이렇게 임금시장,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특히 임대료 같은 게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인플레를 다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급망을 만들었던 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울트라스택까지 이제 전망이 나온다고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울트라스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연말 정도 가면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런 금리에 따른 이러한 상황들이 네 이거는 우리가 70년대 오일 쇼크 1, 2차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이리 알았습니다. 네, 정부에서 자꾸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그때도 금리 올렸겠죠 물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왜 붕괴됐습니까? 오일 쇼크 같은 무엇이 나타났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에 의해서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 아시죠?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신자유주의. 이 말이 뭡니까? 정부가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정부에서 너희들 행정만 하라는 겁니다. 자꾸 간섭하지 마라. 자꾸 간섭을 하고 금리를 네 맘대로 올리고 이게 장난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금리 올렸는데 물가 잡혔습니까? 안 잡히잖아요. 맞죠? 잡히려고 했으면요 벌써 잡혔습니다. 더 올라가잖아. 그런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처방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처방 자체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라고 했죠. 바보.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 자체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금리가 계속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정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가 된 이유, 예,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죠. 신자유주의 체제가 넘어왔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오히려 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맡겨야 되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된다. 네, 작은 정부를 향해야 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적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안 맞죠? 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립니까? 고용시장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임금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하고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전혀 다르죠. 35,000개 미국이 갖다 바쳐놓고 35,000개 일자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무슨 금리를 올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중국하고 네,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죠. 금리 인상을 안 하죠. 왜? 바보가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우리나라가 처해진 상황들을 봐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 금리 올린다고 따라간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14개월간 2.5% 오른 금리. 그래서 국민들만 애꿎은 국민들이에요. 선량한 국민들이죠. 선량한. 예, 선량한 국민들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34조 원을 추가로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은행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은행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거예요. 선량한 국민들의 이 피와 땀. 네. 하루 종일 지금 밥도 안 먹고 일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일을 정부에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 폭탄, 이것도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가 임계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죠. 이 다 죽습니다. 근데 3%를 갖다 놔버렸어요. 이 진짜 바보짓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물가와 환율을 뭐 안 잡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현명하게 조금 뭔가를 지금 정부의 이런 네, 국정 운영, 경제 운영 방향이 좀 현명해졌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무엇이 돼야 되냐? 네, 국민들이다, 국민. 국민들이고 한국적 상황들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한국적 상황.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유연한,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은행 총재로 갖다 놔라.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저는 그렇게 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일본과 중국은 올리지 않는다. 왜 올리지 않는가를 좀 봐라 좀. 그 나라가 지금 기축통화입니까? 일본이야 중기축통화고 지금 국제 결제 수단으로 뭐 위안화 그리고 일본 엔화 잘 안 합니다. 달러 씁니다. 다 대부분.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미국과 중국도 일본과 중국이 왜 그런지도 좀 살펴보고 국민들이 이제 현명한 이런 정부 당국자들 한국은행 총재를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